안녕하십니까, 건축가 김선용입니다. 오늘은 강일동에 진행했던 솔솔빌라 다가구주택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솔솔빌라는 잘 정돈된 택지 위에 계획됐던 다가구 주택이었는데요. 건축주님 형제와 임대세대 총 이렇게 세 가구를 위한 다가구 주택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필로티로 계획을 하면서 주차 공간을 만들어냈고요.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을 이용해 각 세대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층 총 2층, 3층, 4층 이 3개의 층을 주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옥상 영역은 공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마당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인면 디자인을 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게 메스감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박스 형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코어 형태, 방들, 거실, 주방 각 공간의 영역들이 외부에서 볼 때도 어느 정도의 볼륨감을 가지면서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디자인을 하게 됐거든요. 거실, 주방 같은 경우는 소나무 쪽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나무들 뒤쪽으로 2개의 시옷이 배경이 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백색 스타코를 사용해서 계획을 하게 됐고요. 뒤쪽으로 보이는 이제 코어와 각 방들은 튼튼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타일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뒤쪽에서 봤을 때랑 앞쪽에서 봤을 때 정반대의 이미지가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앞에서 봤을 때 이 집을 뒤에서 봤을 때 좀 찾기 어려운 재미있는 요소들도 가미됐습니다. 일조권 사선 때문에 3층부터 조금씩 꺾여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옥상까지 이 사선 라인에 따라 올라가면서 디자인을 제한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이 일조권의 사선 비율을 그대로 건물 인면에 담아내면서 C자의 형태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외과에서 정면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건물이 이런 C자가 2개가 있는 형태로 계획이 됐는데요. 앞에 있는 소나무들과 전체적인 구성 이름을 따서 솔솔빌라라고 네이밍하게 되었습니다. 솔솔빌라는 건폐율 용적률이 좀 한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이 부분을 채우면서 디자인을 하게 됐는데요.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에서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또 이 건물을 장애인분들이 좀 이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단차 대신 나지막한 경사로,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 좀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반경, 그리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이런 버튼들이나 음성 안내,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돼서 장애인 분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솔솔빌라는 각 세대가 동일하지 않은 평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세 가구의 특징들을 조금씩 살려가면서 실들을 좀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아파트나 일반 원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유닛 구성을 한 뒤에 이걸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맞춰서 내가 들어간다는 개념이 되는데요. 솔솔빌라 같은 경우는 이 건폐율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도 각 세대별로 공간들이나 면적들을 조금씩 다르게 배치를 하면서 세 세대만의 특징을 좀 갖출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1층의 경우에는 주차 진입구 부분이 조금 더 층고가 높은 부분이 만들어지는데요. 용적률과 또 각 구성들을 좀 다르게 하다 보니까 공간들의 면적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게 됐는데, 2층의 영역의 면적을 작게 가져가면서 1층에서의 보이드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생각하면 낮고 차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좀 답답한 이미지를 떠오르게 되는데요. 솔솔빌라 같은 경우에는 진입구 부분부터 쾌적한 공간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차량들이 진입할 때 낮거나 답답하거나 어두운 공간이 아니라 들어가고 싶고 진입하고 싶은 이런 건물의 첫 인상을 갖는 공간이기 때문에 2층 공간을 덜어내면서 그 공간이 진입구에 위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둥의 역할을 하는 기둥벽도 주차를 하고 내리면서 이제 문이 좀 더 열리기 수월할 수 있도록 위쪽은 받치면서 아래쪽으로 얇아지는 이런 사선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다가구 같은 공간에서 차 문을 열 때 협소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최대한 기능적으로 풀기 위해서 사선형으로 생긴 기둥도 디자인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먼저 2층에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그런 1.5룸의 개념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가변형 문을 통해서 거실과 주방을 하나의 공간으로 활용을 하다가도 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슬라이딩 도어, 가변형 도어를 닫음으로써 각 주방과 방의 영역을 좀 분리를 시킬 수 있도록 가변형 장치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이지만 거실의 문을 닫았을 때는 또 두 개의 방처럼 구성이 될 수 있는 1.5룸의 형태를 갖추게 됐는데요. 2층 같은 경우에는 현관을 열고 들어오면 방 하나, 그리고 안방 안에 있는 드레스룸과 작은 화장실, 거실과 다이닝, 그리고 주방, 다용도실과 공용 화장실. 그래서 작은 평수이지만 화장실 2개를 원하는 타겟들을 좀 활용을 해서 작게라도 2층 안방에도 화장실 하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공간일수록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수납에 대한 부분인데요. 작은 집에 거주할수록 공간을 좀 넓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수납 공간을 최대한 잘 만들어 놔야 공간을 좀 넓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 세대 같은 경우에는 다용도실을 조금 넓게 계획을 해서 작은 영역을 좀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수납을 만들었고요. 북쪽으로 주차장을 면하는 쪽으로는 이제 소방관 지휘실을 만들고 그 아래쪽으로도 수납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2층의 타겟은 주로 1인 가구 또는 자녀가 아직 없는 신혼부부를 타겟으로 하는 공간이 되겠고요. 독립적인 침실이 하나 있기 때문에 거실과 주방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잠을만 잘 수 있는 이런 침실 영역, 옷을 갈아입거나 좀 사적인 영역을 할 수 있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작은 공간이더라 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손님들을 초대하기도 좋은 젊은 분들을 위한 1인이나 2인 가구를 위한 공간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3층 세대 같은 경우도 역시 화장실이 2개 그리고 방도 2개 있는 전형적인 투룸 형태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현관을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항상 아래에서만 올려다보던 소나무를 주방을 통해서 거실을 통해서 이 창을 통해서 아이 레벨이 맞는 그런 근데 큰 창이 좀 특징적인 공간인데요. 거실 주방도 역시 하나의 공간으로 좀 만들어내서 크지 않은 면적이지만 최대한 좀 넓어 보일 수 있도록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해서 구성을 하게 됐고요.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을 별도로 좀 만들면서 옷이나 다른 용품도 좀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주방 옆쪽으로 다용도실 겸 세탁실을 만들어서 짐들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 하나를 또 뒤쪽으로 배치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 옆에 바로 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게스트룸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이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층 세대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이 있는 안방 그리고 작은 방이 하나 있는 이런 투룸 형태이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3인 가구, 2인 가구가 좀 더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타겟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마지막 4층 세대 같은 경우는 3층과 구성이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드레스룸이 빠지고 대신 붙박이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외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테라스를 만들어내면서 공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외기를 직접적으로 바람을 맞을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을 좀 만들면서 개방감을 줬습니다. 4층에서의 부족한 공간들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옥상 옆쪽으로 다락 공간을 만들어냈는데요. 접이식 사다리를 통해서 다락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다락 영역에 또 창이 있기 때문에 좀 채광이나 환기 같은 부분에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짐들을 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다락 공간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옥상의 경우에는 왼쪽 옥상과 오른쪽 옥상 영역으로 좀 나눠지게 되는데요. 왼쪽 옥상 같은 경우는 이제 실외기라든지 외부에 놓을 수 있는 짐들 서비스 옥상의 개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 옥상 같은 경우는 마당의 개념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높게 올라가 있는 다락 공간들을 활용해서 타프를 걸 수 있는 고리들을 만들어 놨고요. 1층의 마당에서 할 수 없는 활동들을 옥상으로 올라와서 할 수 있도록 작은 캠핑이라든지 외부 바베큐 이런 마당의 기능을 담당하는 2가지 옥상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자를 펴고 앉아 있게 되면은 외부의 완충 녹지에 이제 소나무 꼭대기가 함께 맞닿아 있는데요. 도심 속에서 이런 소음이나 먼지들 이런 것들을 좀 차단시킬 수 있는 완충 녹지를 최대한 집 안에 그리고 옥상 마당에서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들을 고려하면서 디자인했던 것 같습니다.